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김명준 앵커의 사정으로 오늘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요. 최민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유용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정미경 전 국회의원, 문인철 시사평론가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주요 조간신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자, 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 의심자 23명을 또 적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과장도 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라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좀 실려 있습니다.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과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다라고 하는데 LH 직원인 형 배우자와 공동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 중에는 처음 적발된 것이고요. 지금은 대기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정 합의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선거 앞두고 다급한 여당이 재산 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직자 재산 공개 확대는 조금 잠시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청와대 경호처 과장 투기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당국자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 의심자는 23명입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투기 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 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 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서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 자료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직원 1명이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호처는 역시 대기 발령 조치했고. 네, 어제 정부합동조사단과 청와대의 추가 투기 의혹 관련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시흥과 안산시 공무원 23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이 됐고 청와대 과장급 직원 1명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지금 국민 눈에는 이 23명이라는 숫자가 글쎄요,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해서 찾아냈구나라고 생각할지 아니면은 더 많이 있는데 합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조사의 한계 때문에 겨우 이 정도밖에 발견하지 못했는지 어느 쪽으로 민심은 지금 이 뉴스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민심은 늘 미흡하다고 생각할 것 미흡하다. 같습니다. 23명이지만. 그리고 지금 과정이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인지 수사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신도시 주변에 토지 거래한 내역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라든지 자금을 추적한 경로 이런 게 다 나오면 저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그 충격요법으로 저런 절차 밟지 않고 수사부터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민심을 확 바꾸는 데는. 그러지 않는 게 저는 문재인 정부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이 문제가 되면 그냥 사실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고 이런 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 안 하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 LH와 관련한 모든 비난은 민주당이 감수해야 될 몫이고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될 몫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발표를 장난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강제 수사권 또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라든지 하여튼간 이런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문재인 정부다운 절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저는 선거를 의식했다면 그 처음부터 강제 수사 방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방식을 택했을 때
반드시 그에 따른 예. 책임질 일도 생길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생기고 그게 원칙도 아니에요. 예. 저렇게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선거엔 불리할 겁니다. 근데 저렇게 가야죠. 자, 이 23명의 투기 의심자가 또 공교롭게도요. 시흥, 광명, 시흥, 안산이라고 하는 3기 신도시 지역에 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주변에서 시청 공무원이든 아니면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든 또는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LH공사의 직원이든 간에 우리가 모르게 그동안 참 많은 이 투기와 부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소문이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광명, 시흥, 안산시에서 유독 23명의 의심자가 또 적발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23명은 1차 수사 단계에서 봤을 때 1차라고 봐야죠. 스스로 셀프 조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이제 확실한 수사 부분에 도움을 주는. 예. 그래서 이제 23명은 적발해서 또 넘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차명이라든가 진짜 투기꾼적 성격을 갖는 예. 사람들을 어떻게 적발해내고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도려낼 것이라는 건데 예.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경찰 어제 강 사장이라는 사람도 소환되고 최근에 경찰 수사라든가 정부 발표를 보면은 이 LH 직원이라든가 관련 공무원들이 예. 이 투기 세력의 핵심으로 자꾸만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전에 1기나 2기의 신도시 할 때의 수사를 보면은 그냥 뭐 협조한다든가 서로 간에 네트워크한다, 정보를 준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이제 뭐 재판을 받거나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아예 주역이에요, 주역. 강 사장이라는 사람 예. 주역이에요, 투기 세력의 투기꾼의 주역이 되고 핵심이 되었다는 이런 사람들이 관련 공무원이고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예.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완전히 본격적인 라운드는 수사죠. 특수본의 수사에서 밝혀내는 건데 그것은 이제 밑에서부터 훑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 그 지역에 대한 그 금융 거래라든가 또 이제 뭐 토지 거래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이제 확실하게 밑에서 훑고 올라가면은 예. 더 많이 밝혀지겠죠. 그래서 이 거의 뭐 적폐라고 이제 얘기했지만은 부동산 마피아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 오랫동안 온전해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환부를 도려내느냐, 진짜 확실히 도려내느냐, 이것만 넘기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주시해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광명, 시흥, 안산, 신도시 주변의 이 땅 투기 의혹에 이어서 청와대 경호처 과장도 이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했더니 청와대 경호처 소속 직원 과장급입니다. LH 직원이 형을 두고 있는데 이 형의 부인 등 가족과 함께 이 3기 신도시 지역 광명에 토지를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직원은 퇴직 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 집, 땅을 산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과장의 형이 LH 직원이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혹시나 이 정보,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대기 발령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미경 의원님, 이 지금 청와대 경호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청와대의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공직적으로 봤을 때 공직윤리가 가장 확실히 살아있어야 될 곳이 바로 청와대인데 지난번 청와대가 1차로 발표했을 때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또 더 넓은 범위로 조사했더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일한 사례일까 아니면 또 더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경호처 과장이 걸린 건요. 본인 이름이 들어가서였을 거예요. 예. 근데 보통 투기는요. 그 차명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죠. 너무나 이게 양이 많다 보면 자기 이름도 쬐끔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명도 하고 예. 그러면서 사실 무더기로 땅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경호처 과장의 경우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다. 자기 이름을 넣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 안에서 이름을 대놓고 할 정도로 윤리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법치가 정치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 이 투기를 만약에 일반적인 분들께서 여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는 거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핵심은 뭐냐면 모든 지금 LH가 땅 투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LH 직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땅 투기를 하고 예. 막 이런 식으로 벌어지니까 이거는 이번에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수사를 안 해보면요. 예. 수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수사의 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정도 경우에는 정말 대대적으로 수사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계좌 추적 쫙 하고 순식간에 모든 거를 착착착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한 큐에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께. 그리고 투기자들에게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아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나 교도소 갈 수 있구나. 이건 나 잘못하면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는 거구나. 아, 나 앞으로 조심해야지. 이게 경고 사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다 범죄자들 숨어요. 그리고 처벌 못 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뭐냐? 땅 투기 못 막는 거죠. 예. 자, 오늘 많은 조간 신문들이 청와대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일면 헤드라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LH도 역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현 정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그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그것도 가장 핵심이 청와대에서 투기 의혹자가 나온 거, 그거는 과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호실 한 명만 가지고는 치명타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방금 정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경호실 과장은 참 순진한 사람이다. 자기 이름을 직접 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대부분 투기한 사람은 차명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더 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자기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인 땅 투기를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올랐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거 정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할 거 아닌가? 그런 도덕성이 타락됐고 또 그런 것을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특히 서울, 경기 자기가 안 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에 하는 그런 경향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이러한 투기까지 더욱더 몰아가고 더 막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와대 경호처 과장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얼마나 엉성한지 또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그 한 건 가지고 이게 너무 과하게 침소봉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인가, 이 부분은 약간 정치적으로 조금 견해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 또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이 청와대 경호처 과장의 땅 투기 의혹 사실로 좀 흔들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아마 야당에서도 공세하기에 깝깝한 부분일 거예요. 저게 정책실장이었다면, 즉 정무직 공무원이었다면 딱 떨어지는 거가 되죠. 근데 지난번에는 비서관급 이상을 청와대에서 전수조사했고요. 이번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치명적이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고 LH 사태가 터졌다. 그것도 적폐청산을 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은 감수해야 될 몫이 큰 겁니다. 근데 야당의 경우는 이걸 문재인 정부만의 부패라고 몰고 가고 싶겠죠. 근데 그러려면 정무직 공무원이 그렇게 했어야죠. 최소한 비서관급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 아니, 그래야지. 정무직, 비서관이라도 공무원 출신, 어공 출신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은 정무직이냐 아니냐에서 갈릴 것이다. 그러나 정무직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냐?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만 유독 투기가 기승을 부렸다. 그렇다면 수서 사태 등등 과거에 안 나왔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적폐 맞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부동산 마피아화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미경 의원님 말씀에 모든 부분에 동의되는데 딱 한 부분. 절차를 밟아서 수사하면 범죄자들은 숨어서 땅 투기를 못 막을 것이라는 부분은
그거는 조금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범죄자들이 아니, 숨는다.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 막판에 하셔서 제가 적어놨어요. 아니, 잘못 이해하신 건데요. 아닙니다. 막판에 하셨어요. 이렇게 아니, 가면 이해를 잘못하셨어요. 아니 정확히 아닙니다. 제가 적었어요. 이렇게 가면 범죄자들이 숨어서 땅 투기를 못 막는다라고 마지막에 붙이신 부분만 이 부분은 지금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계를 밟아서 수사하게 되면 그리고 신도시 주변에 그 전수조사 하잖아요. 땅 거래 내역이나 뭐 이런 거 조사하면 지금 전산망이 너무 촘촘해서 지금 만약에 이상한 다른 거래 이름이 예. 바뀐다거나 그런 가중처벌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정치적 부담을 더 감수하는 방식을 택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차곡차곡 밟아가는 것이 그리고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저는 가장 핵심이 징벌적 환수 조항이라고 생각해요. 예. 투기에 대한. 이 부분 여야가 합의하는데 만약에 망설인다면 국회는 국민의 철퇴를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같이 간다면 근절 대책은 나올 것이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 단계를 밟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답답하실 수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수사라는 것은 정광석화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 수술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쓸개가 아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명의는 쓸개만 떼어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면 수술을 잘못하는 사람이 집도를 한다고 가면 어디가 쓸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심장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여기도 조사하고 저기도 조사하고 다 해요. 그러다가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사도 똑같은 거예요. 예. 수사를 잘한다는 거는 딱딱 찝는 겁니다. 핵심을. 예. 그렇죠. 핵심을 찝고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건 절차를 밟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막 하는 건 이건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 아니 지금 제가 언제 전수조사가 예, 예. 수사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가면 범죄자들은 다 숨고 땅 투기는 못 막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숨을 길이 없다.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가고 수사 단계에서 정미경 예. 의원님 조언대로 하면 이거는 그대로 제가 워딩에 대해서 아니, 그 그게 부분만 아니고 동의가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그 말씀을 잠깐 1분만 하면 예. 정광석화처럼 저도 또 해야 문제는 이거를 빨리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핵심을 못 짚으면 전부 다 증거를 인멸한다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증거 볼 때는 인멸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땅 예, 예. 투기를 막을 수 없다라는 아닙니다. 취지로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거예요. 지금 그거 조사가 아닙니다. 되고 있는데요. 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특검을 하기로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예. 또 국정조사를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국회도 이제 왜 뭐- 그러겠어요? 여당 주도로 특검하자고 하고 예. 그런 것에 왜 그러겠어요? 특별수사만 가지고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당이 스스로 자해놓은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정미경 의원님이나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뭐 의견 좀 달리하시는데 정광석 것처럼 하자, 뭐 폭력히 하자 여러 가지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수사를 잘 못 믿으니까 국민이 인정을 안 하니까 특검 국조가 이야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범죄자가 숨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예, 게 지금 맞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예, 전산이나 그래서 뭐 여러 시스템이 네, 있기 때문에 수사에 본격 예. 들어가고 지금도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미경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좀 지나야 나오는 거잖아요. 정광석화라는 단어의 함정에는 또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제 말씀은 범죄자, 이건 오히려 정미경 의원님보다는 지금 현재 신도기 땅 투기하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만약에 은폐하려고 한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다거나 그 과정까지 다 나올 것이다.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네, 네. 예. 자, 뭐 전산 등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사회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또는 한쪽에서는 증거인멸 등 여러 가지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 정광석화처럼 빨리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들어가야 된다. 또 이런 주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경찰이 LH직원 강 사장 등 3명을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강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모자를 눌러쓰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강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수사 대상 LH 전현직 직원들 중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일대에 상당히 많은 땅 밭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희귀 나무까지 심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들, 투기 의혹 있는 LH 직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강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연계고리로 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기사 좀 보겠습니다. LH 직원에 이어서 당정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공공기관, 정부 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행정 공직자들에 대해서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장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당국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해서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당정이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부동산 재산 등록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서 매일경제신문이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이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공직자가 16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행정력이 과하게 낭비된다. 그리고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얼마든지 자기의 부의 축적을 가져갈 수 있는데 주식도 제한하더니 이제는 부동산 거래까지 감시하냐라고 하면서 공직자 사회에서 이거 해도 너무한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매일경제신문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교수님, 사실 모든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뭐 LH나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모든 전 공직자들에게 다 적용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사실은 높아요.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예. 매일경제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경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매일경제에서 지적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여론은 지금 공직자들이 이런 부동산 투기 사범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예. 것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걸 제도화시키고 효율화시킬 것이냐? 예. 그리고 그것을 종합화시킬 거가 내가 이제 그거는 이제 공직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예. 그 기술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결국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뭐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처에서 예.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야권에서는 당신네들이 부동산 전쟁 선포했는데 제대로 하겠어?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또 겉핥기 하다가 또 이번에 또 보궐선거 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거 아니야.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야권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이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게 또 전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 아까 이제 얘기 나왔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 총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발본색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법제화시키고 예. 제도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한다 그랬으니까요. 다시는 굉장히 촘촘하게 결짜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진짜 제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수사도 완전히 발본색원할 수 있는 뭐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도 위에 의심되는 사람들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런 종합적인 이런 플랜들이 저는 3월 말 4월 초에는 확실하게 검증도 되고 나와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국민의 의혹이 논출이 사라진다. 예.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재산 등록을 위해서 또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또 행정력이 필요하겠죠.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될 수 있고 또 업무가 많다 보면 당연히 부실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도 공무원들의 이 부의 축적은 그러면 제한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 맞는 것인가? 이 논란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인철 평론가님. 네. 공직자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나 투기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공직자는 집을 두 채 가지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땅을 뭐 노후에 살 땅을 미리 사두면 안 되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 재산 등록이 추진이 의무화되고 추진이 되면은 사실 진급 승진할 때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집이 두 채지? 이 사람은 왜 땅이 있지? 그것이 인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공직자들은 정말 청빈하게 집 한 채만 갖고 땅도 없이 그렇게 퇴임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의 축적을 허용해 줘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초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뭐 세상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것도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헌법상의 사유재산 보장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채로만 한정을 하겠다. 그건 그 헌법을 벗어나는 한 채로 이야기고요. 한정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160만 명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 가족까지 하면요. 4인 가족으로 하면은 600만 명이 넘습니다. 자녀들이랑 가족들, 뭐 부인이든지 예. 또는 공직자가 부인인 경우는 또 남편이든지 이렇게 해서 600만 명이 넘게 되는데, 만약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600만 명 하더라도 의무화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막자. 정말 실효성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매일경제신문 제목에도 나오지만 차명결의 조사 꿈도 못 꿉니다. 그리고 만약 저렇게 막으면요, 정말 할 사람들은 또 다른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예.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 모두 다 투기꾼으로 몰아버리고 예. 그리고 행정력만 또 커지고 또 세금에서 부서도 만들어야 되고 예. 실제 효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후련하겠지만 절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최민희 의원님, 지금 방금 문희철 평론가도 얘기하시고 이제 많은 언론도 우려하는데 실제로 효과도 거둘 수도 없고 공무원들의 반발만 불러올 것 같은 이런 것을 당정은 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지금 이 자리에서만 이런 토론이 이런 방향으로 되는지 제가 이해를 잘 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당정이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당이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안을 내죠. 그런데 저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민주당이 안을 낸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안을 만들 때 초기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면 예. 아무 안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은 우선 예. 광범위한 국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보기에 가장 큰 안을 만들죠. 예. 그럼 이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논의가 여러 가지, 진행되죠. 예.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아예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시라면 예.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다. 당연하죠. 국회에서 더 논의할 예, 예. 하나의 아이디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의 3급 이상이거든요. 이걸 5급 정도까지는 갈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저 9급을 한다는 게 실효가 있을까요? 9급 공무원이. 그러니까 대체로 5급이나 주무관 6급 정도인데 예. 요 정도에서 이제 입안을 하니까 초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보를 누설했을 때, 정보로 사익을 취했을 때 정말 징벌적인 그 손해를 스스로 배상하게 만드는 예. 그런 조항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더 논의될 것이다. 가다듬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